대전 외곽 완만한 언덕 위에 고요히 자리한 온유 요양병원. 이른 아침 희뿌연 안개 속에서 병원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굳게 닫힌 철제 대문과 잘 정돈된 소나무 조경, 대리석 외벽까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호텔인지 병원인지 구분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쪽 공기는 잔뜩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언제나처럼 새벽같이 원룸을 나섰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 허름한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검은 콩죽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충 숟가락질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건 뒤 출근복을 다림질에 입었습니다. 간호복 위로 연보라색 가운을 걸치고 거울 앞에서 잠시 정돈된 차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버스에서 내려 병원까지 걷는 동안 영자는 무릎과 허리가 뻐근하게 저리는 통증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서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내디뎠습니다. 온유 요양병원은 지역에서도 고급 시설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특히 3층 VIP 병동은 성역이라 불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큰손이자 D그룹의 창업주였던 노창국 회장이 이곳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오영자는 3층 버튼을 누르고 잠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고요한 복도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벽면의 대리석과 천장의 샹들리에 무겁게 들이운 커튼과 부드러운 조명이 병동을 더욱 위압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끝 302호. 병실 앞에 선 오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오영자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열자 대형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침대에 누운 노창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말라 있었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온유했던 미소를 자랑하던 사람은 이제 딱딱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 탁자 위 은빛 액자 속에 어린 손녀의 사진이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밤새 어떠셨습니까? 영자가 부드럽게 혈압을 측정하며 물었습니다. 노창국은 입술만 간신히 움직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다를 게 있겠나 하루하루가 같지. 영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미음이라도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은행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곱구나. 그때 병동 복도 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젊은 간호사 조서영과 박민호가 숨죽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짜라니까. 오 선생님이 회장님한테 특별 수당을 받는데 설마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겠어? 원장님이랑 비밀 계약을 했다는 말도 있어. 매달 500만 원이라나 뭐라나. 영자는 애써 모른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휴게실 앞을 지나가자 수간호사 문영숙이 싸늘한 얼굴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 선생님, 오전 첫 체크 시간 놓치셨네요. 앞으로는 정확히 하세요. 오해받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구나.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노창국은 영자를 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다들 내가 돈으로만 사람을 부린다고 하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건 감사와 믿음이었습니다. 노창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떠났지 자식들도 사업 파트너들도 당신만 남아있군. 영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마지막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창밖 햇살이 길게 병원 복도와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빛과 달리 곧 다가올 불길한 기운도 함께 드리운 듯 했습니다. 온유 요양병원의 하루는 항상 고요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뒤엔 차가운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영자가 걸어다니는 3층 VIP 병동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부드러운 조명,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입을 다문 듯 조용한 공간. 그곳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창국 회장에 대한 어떤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 백상규는 권위적인 말투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병원 내 모든 규칙을 지배했습니다.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명성과 수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평판도 뒤따랐지만 누구도 대놓고 그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 선생, VIP 병동에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의 말 한마디에 오영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조서영은 오영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앞섰지만 한편으론 병원 내 권력 관계와 뒷이야기에 대한 호기심도 컸습니다. 박 선생님, 오 선생님이 원장님과 독대했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료 박민호는 늘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최근 오영자 주변의 미묘한 기류를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감시자는 수간호사 문영숙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원칙주의자인 그녀는 오영자와 거리를 두고 최근 병동 내 소문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환자 기록은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오해를 만들지 마세요. 오영자는 그들의 말과 시선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노창국 회장을 향한 돌봄의 진심만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식당 구석에서, 휴게실 문틈에서 자신을 향한 속삭임과 힐끗거림이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병원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 균열의 중심에는 자신과 노창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도 오영자는 새벽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고 묘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층 VIP 병동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복도가 왠지 모르게 숨죽인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원장님이 당장 원장실로 오시래요. 당직 간호사 조서영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오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백상규 원장은 유난히 날카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후한 기품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 냉철하게 빛나는 눈빛. 오영자는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노창국 회장의 장남 노준호였습니다. 노준호 씨가 아버님 건강 문제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백상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 선생 맞습니까? 노준호는 날카롭게 오영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셨다고 하더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병원 측과 은밀한 거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갑작스러운 말에 오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환자분을 최선을 다해 간호했을 뿐입니다. 노준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족 중 아무도 모르는 서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받은 거 아니에요? 오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창국이 최근 그녀에게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네려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떠난 뒤 열어보게나. 그때 회장의 손은 너무도 떨리고 힘이 없었기에 영자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있는데 왜 당신이 아버지 곁을 독점하고 있죠? 노준호의 따가운 눈빛이 오영자를 꿰뚫었습니다. 백상규 원장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명성과 VIP 고객의 신뢰 모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노 씨, 오 선생은 그저 지시에 따라 환자를 돌봤을 뿐입니다. 그의 말도 노준호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노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메신저 캡처입니다. 오 선생이 회장님 유언장을 받았다더라. 병원장이랑 독대했다더라. 이런 글이 난무합니다. 그 순간 오영자의 손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상관없이 상황은 이미 그녀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노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아버지 곁에 서지 마세요. 오늘부로 모든 교대와 간호는 제가 직접 지정한 인력으로 바꿉니다. 오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상규조차 더는 그녀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죠. 병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영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조서영과 박민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그녀를 힐끗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서영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연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계심. 오영자는 힘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영숙 수간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선생, 앞으로 VIP 병동 담당에서 빠지세요. 일반 병동으로 재배치됩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빛이 온유 요양병원의 하얀 외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뢰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산산이 무너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내게 주려 했던 그 봉투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 오 선생님, 오늘부터는 일반 병동으로 가주세요. 문영숙 수간호사의 짧고 냉정한 통보를 듣고도 오영자는 고개만 가볍게 숙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영자는 조용히 간호일지를 들고 3층 VIP 병동을 벗어났습니다. 병원 식당의 구석자리, 오영자는 천천히 국물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숟가락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녀를 향해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오영자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오영자는 조용히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닌 말벗과 가벼운 간호가 필요한 고령의 환자들이 있는 병동. 동료 간호사들은 슬쩍 눈치를 보며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 조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조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 후 오영자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서영 씨. 원래 간호사는 어디서든 환자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 짧은 대답에 조서영은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오영자는 자신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메마르고 주름진 손.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오늘도 낯선 환자의 이불을 정리하고 약을 확인하고 식사를 돕고 물컵을 건네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노창국 회장의 병실 앞에서 쫓겨나왔지만 그녀의 간호는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복도 끝에서 노창국 회장의 병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잠시 멈춰 섰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퇴근 준비를 하던 오영자에게 박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 선생님 꼭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병원 출입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 없이 먹구름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내게 주려 했던 그 봉투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오영자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회장님의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없었지만 그날 노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한 장은 여전히 지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 선생, 내가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은 그대뿐이야. 언젠가 필요할 때 열어보게. 그 문구를 바라보며 오영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회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온유 요양병원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오영자는 점점 더 예민하게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뒤부터 누군가의 시선이 자꾸만 따라붙는 듯한 느낌. 휴게실, 복도,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동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조금씩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장님 가족들이 다녀갔다더라. 그러게 갑자기 변호사까지 왔다던데. 혹시 오 선생님 때문 아니야? 오영자는 모른 척했지만 귀가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평온하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이 직접 병동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던 백상규조차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오 선생, 오늘 퇴근 후 원장실로 와주세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오영자는 이미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 병원장은 회장 장남 노준호와 병원 법률자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 며칠 전 회장님께서 본인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직원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오영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떤 문서도 받은 적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손에 주시려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노준호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문서가 우리 가족의 유산 분배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와 함께 회장님 물건과 기록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오 선생님은 병원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 순간 오영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지만 모든 증거와 상황이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만을 남기고 그녀는 묵묵히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사물함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붙어있던 작은 메모들, 손으로 정성껏 적어둔 환자 케어 목록,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 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을까? 설마 그분이 그러실 리 없지. 그래도 장남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겠다고 했잖아.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추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 안 어디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영자는 마지막으로 병원 뒷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외벽에 걸린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노창국 회장의 손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 선생,
내가 떠나면 그때 비로소 열어보게나. 내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그 안에 있네. 밤하늘은 구름이 잔뜩 낀 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마저 싸늘했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듣기만 해도 오영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그 봉투 가지고 있지? 절대 그걸 열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에 휘말리게 될 테니까.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오영자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포와 분노 그리고 결연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회장님의 마지막 뜻은 반드시 지켜드릴 거야. 멀리서 병원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아득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유 요양병원, 그 평온했던 공간의 균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온유 요양병원 근처의 좁은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꼭 쥔 회장님의 편지가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오영자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고 바랜 채 묵직했습니다. 봉투를 열려는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오영자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끝에 멈춰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병원에서 터졌습니다. 오전 9시 갑자기 병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VIP 병동 302호 노창국 회장 심정지. 순식간에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영숙 수간호사, 박민호, 조서영 모두 다급하게 3층으로 향했습니다. 오영자 역시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VIP 병동 문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오 선생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가족 지시에 따른 병동 출입 금지입니다. 회장님이 위험하시다고요. 내가 가장 상태를 잘 아는데. 간절한 외침에도 경호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초조하게 지켜보는 오영자의 눈앞에서 302호 병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20분, 30분 시간이 지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안에서 들려온 노준호의 격앙된 고함 소리가 모든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유 원장. 언제 이런 걸 썼다는 거야? 병원 측과 짜고 쓴 거 아니야? 문이 벌컥 열리자 백상규 원장과 노준호가 다투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노창국 회장은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준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백상규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오 선생은 그걸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서류, 내 아버지가 남긴 유 원장이야. 오 선생이 받은 봉투와 무관해. 누군가가 몰래 회장님 물건을 빼돌려 숨겨뒀다가 지금 들고 나온 거야. 노준호는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병원 내 모든 CCTV 확보해. 출입 기록, 근무 기록 전부 조사해. 오영자, 그 사람을 절대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얼마 후
병원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오영자 선생님, 즉시 원장실로 와주십시오. 오영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봉투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장실로 향하는 복도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길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 두 번째로 걸려온 그 전화. 내가 그 봉투를 끝까지 숨긴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 못해. 넌 우리를 너무 얕봤어. 뚝. 통화는 다시 일방적으로 끝났습니다. 오영자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병원 동료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까지 자신을 버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유 요양병원의 원장실 문 앞. 오영자는 잠시 손끝으로 문고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엔 이미 노준호, 백상규 원장, 병원 변호사, 경호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서늘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노준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오영자를 곧장 꿰뚫었습니다. 오 선생, 우리 아버지의 죽음과 그 유언장에 대해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밝히세요. 오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료로부터 환자 가족으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만을 돌봤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건 서류도 유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제가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주길 바라셨을 뿐입니다. 노준호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말만으로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백상규 원장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노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시한 내용이 없다고 오 선생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워낙 복잡해졌습니다. 노 회장님의 개인 물품과 기록은 이미 가족이 인계받았고 저희 병원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오영자는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서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 그녀의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흔들지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손바닥 위에 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걸 열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병원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서류도 유언장도 받은 적 없습니다. 노준호가 황급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럼 그걸 바로 내놔요. 그게 우리 가족의 권리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오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건 환자인 노창국 회장이 오직 제가 결정하라고 남긴 것입니다. 방안은 순간 숨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노준호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걸 결정해? 그 순간 오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환자의 손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가족도 동료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 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침착한 태도에 방 안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시선을 보냈던 문영숙 수간호사, 박민호, 조서영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원장 백상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를 했습니다. 노 씨, 지금까지 오 선생은 병원 윤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노준호는 이를 악물며 방을 나갔습니다. 좋아요. 그 봉투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으세요.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영자는 가방 속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동료 간호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문영숙 수간호사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 선생 대단하세요. 조서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신 줄. 박민호는 짧게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가 괜히 오해했나 봅니다. 오영자는 미소도 짓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오해와 시련이 올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지킬 겁니다. 그녀는 병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은행잎이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둠처럼 드리운 불확실한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준호와 백상규 원장, 변호사가 연이어 원장실을 떠난 후 오영자는 병원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병원의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했던 동료들은 그녀를 마주치면 눈길을 피하거나 반대로 노골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선 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오 선생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족이 경찰 조사까지 의뢰했다던데. 근데 그분이 그럴 사람이야? 처음에는 냉대와 의심이 줄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은 묘한 존경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영숙 수간호사는 어느 날 식당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 선생,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오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는 환자 가족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오영자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이후 그녀가 돌보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라 다행입니다. 그녀의 세심한 간호와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진짜 간호사의 표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간호사 박민호도 어느 날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 선생님, 저는 그날 병원장과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침묵으로 동조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 괜찮아요. 우린 모두 살아남으려고 애쓴 것뿐이에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CCTV 영상을 요구하고 간호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영자 선생님, 마지막 근무일 당일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을 제출하세요. 병원 법률팀과 함께 도착한 인물들은 노준호가 고용한 사설조사팀이었습니다. 오영자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날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지만 환자의 마지막 부탁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조사팀조차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경찰 영장을 받아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병원 복도는 다시 숨죽인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직원들은 회식도 잡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 병원이 조심스레 한 사람을 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 낯선 목소리. 아직도 그 봉투를 갖고 있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뚝.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다음 날 병원 원무과 게시판에 오영자 간호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라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조서영, 박민호, 심지어 문영수까지 공고문을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니. 말도 안 돼. 우리 병원에서 저런 일이. 그 순간 오영자는 흔들림 없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 가서 제 입장을 말할 겁니다. 오영자는 병원 로비의 대형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초침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영자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흰 간호복을 정돈하고 은색 머리핀을 단정히 꽂고 십자가 목걸이를 가슴에 매만졌습니다. 그녀가 병동에 들어서자 문영숙 수간호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매서운 경고였겠지만 오늘의 문영숙은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오 선생 징계위원회는 오후 3시로 잡혔어요. 저희 모두 그 시간 동안은 환자 케어를 맡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오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간호사님. 이상했습니다. 조서영, 박민호, 그리고 몇몇 동료 간호사들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오영자를 의심하고 뒷말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조심스러운 존경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묵묵히 이불을 정리하고 약을 확인하고 손을 잡아주고 귀에 대고 작은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듯한 하루였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던 오영자에게 조서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건 이것뿐이에요. 오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서영 씨. 고마워요. 식사를 마친 오영자는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은행나무 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창국 회장의 마지막 손편지. 그동안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던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열면 정말 끝이겠지 아니,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그녀는 봉투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열고 싶은 충동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봉투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언젠가 필요할 때 열라고. 바람이 살며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오영자는 손으로 머리칼을 정돈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병원 담벼락 아래 놓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선글라스를 쓴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인가? 오영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걸음을 멈추지도 급히 걷지도 않고 천천히 병원 안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동료 간호사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민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믿어요. 조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영자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녀는 무거운 징계위원회 회의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오영자는 조용히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병원의 하얀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회의실의 공기, 날카로운 질문, 차가운 서류와 규칙들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 대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노준호 측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환자 보호자들의 탄원서와 동료 간호사들의 증언이 그녀를 지켰습니다. 오 선생님은 환자의 존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문영숙 수간호사의 마지막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싸움이었지만 이제야 끝이 난 듯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영자는 난간에 팔을 올리고 천천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살며시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노창국 회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국 이걸 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원했던 건 아마 서류나 재산 목록이 아니었겠지요.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영자는 더 이상 그 봉투를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끝내 제 손을 잡아주셨죠. 그 어떤 돈보다 유산보다 더 소중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오영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담담히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오영자는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고 병원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병원 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복도 창문 너머 환자 가족들이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서영이 할머니 환자의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젊은 환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 이곳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지막과 누군가의 시작이 공존하는 곳이야. 다음 날 아침, 오영자는 평소처럼 병원 근무복을 다림질했습니다. 흰 간호복 은색 이름표, 단정히 핀 머리. 동료들은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선생님, 정말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오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조서영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오영자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환자들 곁에 있어 줍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유 요양병원의 평범하지만 가장 숭고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혼자 병원 정원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노창국 회장의 편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병원 근처의 작은 연못가에 묻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마지막 부탁은 저에게 너무 과분했지만 이제 놓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노을빛이 연못 위로 반사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은 누구보다 무겁고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환자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곁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환자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며 병원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온유 요양병원은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진심이 오해로 얼룩지기도 하고 때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하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 오영자 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